자, 세 번째, 다음 밑줄 친 단어들의 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가 모자라네. 1과 2를 더하면 3이 된다. 나의 소원은 첫째도 통일이요, 둘째도 통일이다 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나, 둘, 셋 하면 이것은 뭔가요? 사과가 하나다, 두 개다, 세 개다, 수량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1과 2를 더하면 3이 된다. 이것도 수의 량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통일, 둘째 통일이다라는 거는 순서를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 둘, 1, 2, 첫째, 둘째처럼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수사라고 합니다.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수사라고 하는데, 이때 수가, 이게 숫자죠. 이 수가 숫자와 관련되는 말입니다. 숫자와 관련되는 단어들을 다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확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 할머니는 아들 셋, 딸 하나를 두셨다. 여기에서 수사는 셋, 하나가 되겠죠. 만나는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연락은 꼭 하자 라고 했는데 둘째가 수사입니다. 자, 수사는 굉장히 간단한 편이에요. 나중에 수관형사하고 좀 헷갈려서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것은 관형사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일단 수사 개념은 숫자와 관련되는 단어들이다 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명사, 대명사, 수사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통적인 특징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등이 되는 자리에 오며 문장에 쓰일 때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인 형태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 불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등이 되는 자리에 온다라는 건 이게 두 번째 기준인 거죠. 기능에 의해서 나눈 건데요. 이 주어나 목적어 등이 오는 자리에 온다라고 해서 체언, 몸체자를 씁니다. 문장에서 가장 기둥이 되는 몸통이 되는 그런 단어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명사, 대명사, 수사는 세 번째 의미적인 기능에 따라서 이름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 대신한다, 대명사. 그 다음에 수와 관련이 있다, 숫자와 관련이 있다, 수사. 이렇게 명사, 대명사, 수사는 세 번째 기능, 세 번째 기준, 의미적인 특성에 따라서 요 세 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배웠는데요. 이것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등이 오는 자리에 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가 문장에서 몸통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체언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번만 더 하도록 할게요. 자, 확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체언을 써놓고 품사가 무엇인지 적어보자라고 했어요. 우리 집은 아들이 하나이다. 하나는 숫자와 관련되니까 수사네요. 나도, 너도 모두 무엇 할까요? 학생이다 할까요? 학생이다. 학생은 이름을 나타내니까 명사.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더 즐겁다? 셋이 있어야 더 즐겁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나요? 수사. 그 다음에 셋 말고 여럿이 있어야 즐겁다. 그러면은 여럿은 명사가 됩니다. 나도 친구와 함께 그곳에 가고 싶다. 그러면 친구는 명사고요. 그곳은 대명사가 됩니다. 자, 명사, 대명사, 수사가 모두 문장에서 여기는 서술어,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뭐 부사어 등등으로 쓰였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에서 몸통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체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